인구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만성 콩팥병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만성 콩팥병 환자 수는 4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성인 9명당 1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중 신장 기능이 90% 이상 손상되어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신장, 우리말로 콩팥이라고 불리는 신체의 장기가 거의 기능을 잃게 된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신장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요법 중에 하나로 환자의 혈액을 몸에서 빼내어 특수한 필터를 통해서 노폐물 및 수분이 걸러진 후 체내에 다시 주입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신장의 노폐물 제거 기능을 외부에서 기구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를 담당하는 장비를 인공신장기기라고 말하며 이러한 투석 방법을 혈액투석이라고 합니다. 치료 시간은 1회 4시간, 주 3회로 일주일에 12시간 투석을 하는 것이 표준 혈액투석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혈액으로부터 노폐물을 걸러주는 투석 필터는 수백만 개의 구멍을 가진 반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터의 구멍은 혈액 속에 꼭 필요한 단백질과 적혈구와 같은 큰 물질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작은 노폐물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크기가 결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필터를 사이에 두고 노폐물이 많은 혈액과 깨끗한 투석액은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신장의 기능을 평가할 때 사구체 여과율을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15 이하로 감소되어 있고 이 상태가 회복이 안 되는 것을 만성 신장병의 단계 중에 5단계라고 하며 5단계가 된다면 투석의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낮다고 해서 투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장 기능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몸의 반응이 보일 때 투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오심과 구토, 식욕 감소와 같은 요독 증상의 발생, 정신 상태의 악화, 뇌병증이 발생한 경우, 심낭염, 폐부종과 같이 체액이 과다하게 확인된 경우, 소변 감소로 인해서 피해 산성화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혈액 투석 대상이 되는 국내 말기 콩팥병 환자가 2022년 기준 2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기 콩팥병 환자는 18,598명으로 2010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는데요. 혈액 투석 환자도 같은 기간 7천여 명에서 15,0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혈액투석을 위해서는 몸에서 혈액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인조혈관이나 자가혈관이 필요합니다. 혈액투석 시에는 많은 양의 혈액을 몸에서 뽑아야 하기 때문에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여서 혈관을 만드는 시술, 일명 동정맥루 형성 시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환자분의 혈관이 양호한 경우에는 자가혈관을 만들고 혈관이 좁거나 당뇨와 같은 혈관 질환이 있어서 자가혈관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인조혈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둘 모두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투석용 도관을 목 주변에 삽입하여서 시술을 하는데 이는 선호되지는 않습니다. 혈관의 경우 만들고 나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4에서 6주 정도의 성숙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혈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 투석에 적응하면서 환자의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건체중을 조절하는데요. 보통 투석하기 전에 체중을 재서 투석으로 제거할 수분의 양을 정하고 투석이 끝난 후에 다시 체중을 재서 수분 제거가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건체중이란 몸이 붓지 않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면서 기록이 최고인 때의 몸무게를 말합니다. 혈액투석을 받는 동안 건체중보다 늘어온 만큼 수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투석을 받고 난 뒤 혈압이 가장 좋고 붓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건체중은 항상 같지 않고 사람마다 다르며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조금씩 조절하며 맞추어 봐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몸무게를 건체중의 4% 이내 2에서 3kg에서 늘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혈액 투석은 투석 혈관이라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혈관 통로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 혈관 접근로라고 부르며 환자의 자가혈관을 이용하는 것과 인조혈관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환자의 동맥과 정맥을 이어 만드는 자가혈관 동정맥류가 인조혈관에 비해 감염의 위험성이 낮고 더 오랫동안 원활한 투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조혈관은 자가혈관이 좋지 못한 경우에 사용되는데 동맥류 혈전증, 감염의 빈도가 높으며 혈관의 평균 수명은 약 2년에서 2.5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석 혈관이나 도관이 확보된 상태에서 도관이나 혈관을 통해서 혈액 투석 기기에 혈관을 연결하게 됩니다. 몸에서 혈액을 빼내어서 인공 투석기로 보내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공 투석기에서 혈액을 투석액과 멸균된 물을 혼합한 액을 이용하여서 깨끗하게 거른 다음 다시 몸 안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이 중간에 환자에게 필요한 조혈제나 다른 약제를 투석관을 통해서 투여하기도 합니다. 투석받는 환자들은 투석혈관의 이상 신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투석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효과적인 투석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손이나 팔에서 투석혈관에서 정상적으로 느껴지는 스릴이 느껴지지 않거나 투석 중에 혈압이 낮아지는 경우 혈관에 부종이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흔한 것만 설명을 드리면 저혈압, 근육경련, 투석 불균형증, 흉통, 부정맥, 가려움증, 혈액의 응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드물지 않게 발생할 수 있으나 적절한 투석 방법의 선택 그리고 약물을 조정함으로써 부작용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투석혈관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투석을 시작한 후 1에서 3개월 간격으로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투석혈관의 상태를 파악하고 조기에 이상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환자는 투석혈관이 위치한 팔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고 혈압 측정이나 체열을 해당 팔에서 피해야겠습니다.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백신 접종 및 위생관리를 스스로 잘 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여 요독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며 영양 결핍을 예방해야 합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시고 칼륨이 높은 음식, 과일, 채소, 견과류 등의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인 섭취를 줄이시고 의료진이 처방하는 약제를 제때 잘 복용하셔야 합니다. 수분과 염분의 섭취를 줄여야 투석 시에 저혈압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부종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혈액 투석을 시작하면 상태가 더 나빠지나요? 아닙니다. 혈액 투석을 시작하기 직전보다는 상태가 좋아지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상 신장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에 비해서는 식이의 제한, 감염 위험성 등의 증가 등의 제한이 있으며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혈액 투석 기계는 감염 위험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혈액 투석을 할 때 무균술과 소독을 항상 진행하면서 투석 용수의 관리 및 투석 과정에서의 소독 등을 관리하는 감염 관리의 표준 지침에 따라 혈액 투석 기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혈액 투석 환자에게는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식단 관리입니다. 자율신경 장애가 생겨 소화불량, 변비 등을 겪는데 이때 식단과 함께 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세가 나아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또한 투석 혈관의 관리 여하에 따라 건강 상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과거 미디어에서 투석에 대한 부정적인 노출이 많았기 때문에
투석을 시작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투석기기가 좋아지고 투석의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어 투석을 하는데 힘든 점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물론 혈액투석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시기에 제한이 생기지만 생각보다는 훨씬 받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혈액투석은 신장의 기능을 100%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10% 정도의 대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혈액투석이 만능은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분의 자체적인 건강관리가 더욱 필요합니다. 의사와 함께 상의하여 건강관리를 잘 해나가시면 환자분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